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동안 당신의 간은 독소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경고 신호가 당신 눈앞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지 못했다면 당신의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잠든 동안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간 전문의로 32년간 14천 명 이상의 간 기능장애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올해 73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한밤중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젊은 환자들이 서울대학교 병원 병상에 누워 자신의 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그들의 몸은 수개월 동안 매일 밤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900명 이상이 독소가 쌓이고 과부하가 걸린 간에서 시작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들 중 87%가 진단받기 6개월 전부터 수면 문제를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면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지금 당장 복부를 만져보세요.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조금이라도 불편한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간입니다. 축구공만한 크기입니다. 매일 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간은 가장 깊은 해독 주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중화시키고 호르몬을 처리하고 스스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간에 과부하가 걸리면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주기를 완료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혈류로 대량 방출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당신을 깨웁니다. 눈이 떠집니다. 심장이 약간 빨리 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불면증이 아닙니다. 간의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의사들은 아마도 멜라토닌을 먹고 명상을 시도하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해결책들은 골절상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은 처리할 수 없는 독소 더미에 묻혀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다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할머니입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완전히 지치고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14개월 동안 밤새 잠을 자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밤 시계처럼 정확히 새벽 2시 15분에 깨어나셨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수면제는 졸리게 만들었지만 새벽에 깨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종합적인 간 검사를 했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높았습니다. 해독 경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담낭의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이 질식하고 있었고 매일 밤 새벽 2시 15분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당신의 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간을 중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크대 아래 청소용품, 음식을 드는 플라스틱 용기, 매일 사용하는 가공 식용유, 의심 없이 복용하는 약들. 이 모든 것이 독성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당신의 간은 자연 독소, 즉 우리 조상들이 접했던 독소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합성 화학물질, 살충제, 중금속, 평범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73가지 첨가물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간에 과부하가 걸리면 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의 파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머리가 흐릿해집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뱃살이 생기는데 무슨 짓을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칙칙해집니다. 실제 나이보다 늙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일 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몸이 진실을 말해주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지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박씨 할머니와 수백 명의 다른 환자들이 간 기능을 회복하고 깊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공유하겠습니다. 처방전도 없습니다. 비싼 치료도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목표가 명확한 방법들입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밤마다 왜 몸이 잠들게 해주지 않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뒤척이는 동안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경고 신호를 무시한다면 몇 달 안에 삶의 질을 파괴할 건강 재앙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32년 동안 서울과 부산의 주요 의료기관에서 간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수십 년 동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노년층을 괴롭히는 불면증 전염병은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의학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간의 위기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나 2시에 잠에서 깨어 다시 잠들 수 없을 때 간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해독 작업을 완료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류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연관성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간의 조난 신호입니다. 간은 생체 시기에 따라 작동합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간은 최고 해독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루 종일 흡수한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합니다. 음식, 공기, 약물, 가정용 화학제품으로부터 들어온 독소들을 처리합니다. 건강한 간은 여러분이 깊이 잠든 동안 조용히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과부하가 걸린 간에서는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간이 독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비상 반응이 촉발됩니다. 몸에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는 마치 호랑이가 침실로 들어왔을 때 분비되는 것과 똑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을 느낍니다. 새벽 2시에 완전히 깨어있게 되는데 지친 간이 방금 이 경보를 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면을 잃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이 밤마다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그 독소들이 혈류에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독소들이 뇌세포를 손상시켜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던 기억력 문제와 혼란을 일으킵니다. 몸 전체에 염증을 유발하여 실제보다 수십 년 더 늙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관절 통증과 경직을 만듭니다. 신진대사를 방해하여 아무리 적게 먹어도 완고한 체중 증가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수면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암과 싸우고 휴식 중 세포 손상을 복구하는 주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몸에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의 간 해독 장애로 전체 시스템이 중독되어 90세처럼 보이는 73살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매일 밤 한밤중에 깨는 것으로 자신을 알렸던 이 간과된 간 기능 장애에 뿌리를 둔 당뇨병, 심장병,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면제에 손을 뻗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킵니다. 진정제는 자연스러운 수면 구조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의식을 잃게 만들지만 치유가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를 억제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미 고군분투하고 있는 간이 이제 이러한 약물을 처리해야 하므로 독성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불에 휘발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밤에 깨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증상입니다. 문제는 간이 특정 독소로 너무 막히고 효율적으로 해독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가 너무 고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대로 기능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 불면증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진정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 수면을 만드는 생물학적 과정을 복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러한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5년 동안 밤새 잠을 자지 못했던 환자들이 간을 적절히 지원한 지 2주 만에 갑자기 깊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약물도 없습니다. 의존성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장난 것을 해결했을 뿐입니다. 질문은 불면증이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지금 당장 간이 도움을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간이 수면을 방해하는 진짜 이유는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깨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서울진료소의 환자들을 진찰할 때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깰 때 열감을 느끼십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세 가지 모두의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시간 동안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매일 250가지의 다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은 자정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때 간은 전날 몸에 들어온 모든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채소의 모든 농약, 호흡한 공기의 모든 화학물질, 삼킨 모든 약물, 가공식품의 모든 방부제, 이 모든 것을 걸러내고 중화하고 배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은 이 야간 해독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3가지 특정 원료가 필요합니다. 간을 공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공장이라도 원료 없이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글루타티온입니다. 이것은 몸의 주요 항산화제입니다. 두 번째는 황기반 아미노산입니다. 세 번째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이 3가지 성분이 충분한 양으로 없으면 간은 단순히 해독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벽 2시에 간에서 이러한 재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펌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몸이 말 그대로 내부 위기를 만들어 여러분을 깨우는 것인데 축적된 독소를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사태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천이 올라갑니다. 마음이 불안한 생각들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히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왜 잠을 잘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강남구에서 온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8세였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밤 새벽 2시 30분에 깼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모든 수면제를 시도했습니다. 몇 주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진료소에 왔을 때 저는 수면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우 건강하게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고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계란은 완전히 피했습니다. 대부분 흰 쌀밥과 국입니다. 혈액 검사를 보고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글루타치온 수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셀레늄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간 효소가 상승하여 간에 염증이 있고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설명했습니다. 간에게 청소 도구 없이 거대한 집을 청소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환경은 50년 전과 비교해 우리의 독소 부담을 40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수천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호르몬을 방출하는 플라스틱,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모든 작물에 뿌려지는 농약, 간에서 처리해야 하는 약물들, 심지어 여러분이 마시는 물에도 간이 걸러내야 하는 염소와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식단은 간이 이 증가된 작업량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졌습니다. 우리는 내장육을 덜 먹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버립니다. 냄새가 강하다는 이유로 황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피합니다. 모든 셀레늄이 파괴될 때까지 채소를 익힙니다. 우리는 간에게 더 적은 도구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 밤에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면 그 독소들이 혈류로 다시 흡수됩니다. 뇌로 이동합니다. 호르몬 생산을 방해합니다.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인슐린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만성불면증 환자들이 당뇨병, 심장병, 치매를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발병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밤의 청소 과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담받는 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6,000명 이상의 불면증 환자를 진찰한 후 발견한 간 회복과 수면에 관한 세 번째 중요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 한 가지 지식은 제가 처방한 어떤 약보다 더 많은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에 주의 깊게 집중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밤 동안 간의 해독 능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숨겨진 미네랄 결핍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계속 같은 패턴을 보았습니다. 환자들은 지쳐서 절박한 상태로 시중의 모든 수면제를 시도한 후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들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1시나 2시쯤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아무리 피곤함을 느껴도 몇 시간 동안 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포괄적인 간 기능 검사를 실시했을 때 충격적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92%가 정확히 같은 결핍을 보였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상적인 마그네슘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간세포 자체에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이 실제로 해독이 일어나는 간 조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세포 내부에 충분한 마그네슘이 없으면 장기는 2단계 해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독소는 과정 중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독소가 부분적으로 처리된 형태로 축적되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방출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새벽 1시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에서 깨는 이유입니다. 간이 청소 작업을 끝낼 수 없어서 말 그대로 긴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간을 2개의 조립 라인이 있는 공장으로 생각하십시오. 1단계는 독소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2단계는 그 조각들을 몸 밖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포장합니다. 마그네슘은 2단계를 작동시키는 작업자입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작업자가 없으면 분해된 독소들이 공장 바닥에 쌓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처리된 독소는 실제로 원래 독소보다 더 위험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수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의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면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그네슘은 혈류에 있지만 필요한 간세포 안으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간세포막은 독소, 과부하로 인한 염증으로 딱딱해지고 저항력이 생깁니다. 마그네슘은 공이벽에서 튀어오르듯이 세포 외부에서 튕겨나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강남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의 수면을 회복시킨 3단계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귀에 깊게 듣고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1단계. 마그네슘을 간세포로 침투하도록 돕는 특정 운반 화합물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천연 운반체는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간세포막의 통로를 엽니다. 마그네슘을 해독이 일어나는 세포 내부로 직접 안내합니다. 마그네슘과 타우린을 함께 포함하는 최고의 식품 공급원은 고등어입니다.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약 120g이 완벽한 비율을 제공합니다. 저녁 시간,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이것을 드십시오. 이것은 자정에 해독 시간대가 열리기 전에 간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2단계.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미네랄 차단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범인은 인산으로 모든 콜라 음료와 대부분의 탄산 음료에서 발견됩니다. 낮에 콜라 한 캔만 섭취해도 최대 18시간 동안 마그네슘 흡수가 차단됩니다. 강욱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냉장고에 있는 모든 콜라를 버리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수백 명의 환자들의 수면이 회복되었습니다. 3단계.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쓴맛 나는 채소로 마그네슘 경로를 지원하십시오. 쓴 채소에 들어있는 세스퀴테르펜 락톤이라는 특정 화합물은 간에 해독 통로를 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좋은 공급원은 치커리 뿌리차입니다. 뜨거운 물로 한 잔을 우려내고 미지근해질 때까지 식힌 다음 저녁 9시 30분에 천천히 마십니다. 이것은 간이 저녁 식사에서 얻은 마그네슘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간세포 내부에 적절한 마그네슘이 있으면 해독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새벽 1시에 긴급 경보가 울리지 않습니다. 간이 조용히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신체는 깊은 수면을 유지합니다. 환자들은 갑자기 밤새 잠을 자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새벽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며 약에 취하거나 멍한 느낌이 아닌 진정으로 상쾌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은 더 많은 영양제를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간에 필요한 특정 미네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세 가지 단계를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간이 이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부분입니다. 이것이 마침내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밤새 숙면을 취하게 해줄 정확한 저녁 루틴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똑같은 지시를 해왔으며 지금 여러분께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타이밍입니다. 간은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하며 이 시계를 무시하면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는 밤 동안의 해독 작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식사를 멈춰야 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가족의 전통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녁 식사가 항상 8시였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녁 요급시 이후에 식사를 하면 간이 밤 동안 청소 작업을 완료할 수 없고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5년간 심한 불면증을 겪은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년이요. 시중에 나온 모든 수면제를 시도해 보셨습니다. 몇 주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에 대해 여쭈어봤을 때 그분은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라는 이유로 매일 밤 8시 반에 저녁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들의 스케줄이냐 본인의 건강이냐. 그분은 저녁 식사 시간을 6시 반으로 바꾸셨습니다. 2주 만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단 2주 만에요. 두 번째 단계는 간 정화 음료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갓 짠 레몬즙 1큰술. 병에 든 것 말고요. 신선한 레몬입니다. 생꿀 1작은술. 슈퍼마켓에서 파는 가공된 꿀 말고요. 생꿀입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 1컵.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들을 섞어서 잠들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마십니다. 예외 없이 매일 밤 마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레몬즙에는 간이 축적된 독소를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생꿀은 간이 글리코겐으로 즉시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포도당을 제공합니다. 간에 충분한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으면 한밤중에 당황하여 잠을 깨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모든 것이 적절한 온도로 시스템을 통과하도록 보장합니다. 찬물은 간에 충격을 줍니다. 뜨거운 물은 간을 지치게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간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침실에서 숨겨진 간 살인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침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방향제가 있나요? 즉시 버리세요. 향초가 있나요? 버리세요. 침대 시트에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나요? 그 시트들이 매일 밤 여러분을 중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수면 중에 간이 걸러내야 하는 수십 가지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간은 몸을 해독하면서 동시에 이런 환경 독소와 싸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향의 천연 제품으로만 바꾸세요. 침실은 화학물질이 없는 구역이어야 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최 씨라는 68세 남성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분은 3년 동안 매일 밤 새벽 2시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올바르게 하셨습니다. 일찍 식사를 마치셨고 간 정화 음료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에서 깨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침실에 꽂는 형태의 방향제가 3개나 있었습니다. 3개나요? 저는 즉시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새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요.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다시는 정상적으로 잠을 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4번째 단계는 마그네슘 비밀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특정 미네랄 결핍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90%가 마그네슘 결핍이며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간이 수면 중에 독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정확히 400mg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산화 마그네슘 말고요. 그 형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어야 합니다. 이 형태는 제대로 흡수되어 간으로 직접 갑니다. 한국의 어느 약국에서든 커피 2잔 값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단계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찍 저녁 식사, 간 정화 음료, 화학물질 없는 침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오늘 밤부터 4가지 모두를 실천하면 간이 마침내 수면 중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를 밝혀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 환자들을 치료한 30년 동안 저는 만성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거의 70%가 실제로 제가 간 과부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간의 해독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수면제와 진정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밤 동안 독소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면 간이 여러분을 깨울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전통의학은 수세기 동안 간이 이 시간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몸은 하루 종일 섭취하고 흡수한 모든 것을 걸러내려고 시도합니다. 가공식품의 독소, 청소제품의 화학물질,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의 오염물질, 모든 것이 이 중요한 시간대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간이 압도되면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당신의 몸은 비상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온몸에 넘쳐나고 아드레날린이 혈류를 타고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새벽 2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복잡해지며 다시 잠들 수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불안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치료제를 처방하죠. 하지만 이것은 증상만 치료할 뿐, 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근본 원인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치료에 실패한 후 답을 찾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절박하게 찾아온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런 패턴으로 건강을 망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간이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하면 그 독소들이 다시 혈류로 흡수됩니다. 독소들은 뇌를 순환하며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을 손상시켜 뇌졸중과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호르몬을 교란시켜 체중 증가와 대사 장애를 일으킵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잠에서 깨는 매일 밤마다 간이 항복의 백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중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당신의 간 기능을 파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스스로의 해독 시스템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부엌 싱크대 아래에 있는 화학세제는 간이 처리해야 하는 독성 가스를 방출합니다. 세탁, 세제에 들어있는 인공향료는 옷에 스며들어 밤새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유기농이 아닌 채소에 묻은 농약은 간 조직에 축적됩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보존제는 간을 과부하 상태로 만듭니다. 음식을 드는 플라스틱 용기에서는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화학물질이 녹아나와 해독 경로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는 특정 미네랄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간은 신체의 최고 해독제인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기 위해 충분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간은 문자 그대로 독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고갈시킵니다. 수면 부족도 마그네슘을 고갈시킵니다. 그래서 악순환에 덫에 갇히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고갈된 간은 제대로 해독할 수 없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며 더 많은 마그네슘이 고갈되고 간 기능이 더욱 손상됩니다. 저는 진료에서 이것을 광범위하게 테스트했습니다. 만성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온 환자들의 간 효소 수치와 마그네슘 상태를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83%가 간에 스트레스가 있음을 나타내는 간 효소 수치 상승을 보였습니다. 91%가 심각한 마그네슘 결핍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알코올 중독자나 명백한 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 없는 50대, 60대, 70대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약업계는 당신이 평생 수면제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약물들은 매년 수십억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하지만 왜 잠을 잘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많은 수면제는 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이미 과부하 상태인 간에 더 많은 부담을 추가합니다.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방해받는 수면의 매일 밤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온몸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해결책은 또 다른 처방전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간이 설계된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의 자연적인 해독 능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6번째 진실은 제 전체 경력에서 마주친 가장 위험한 간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불면증을 호소하며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환자들을 지켜봤고 그들의 주치의는 이미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멜라토닌 보충제, 허브차, 명상 앱 등을 처방했죠. 하지만 정말 아무도 표준 검사 이상으로 간 기능 지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은 우리가 일주기 해독주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작동합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간은 하루 종일 축적된 독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이해해온 확립된 의학 과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은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간이 환경 독소로 과부하 상태가 되면 가공식품의 합성 화학물질을 처리하느라 고군분투할 때 2단계 해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특정 미네랄이 고갈되면
비상 스트레스 반응이 촉발됩니다. 몸은 한밤중에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벽 1시 30분에 눈이 번쩍 뜹니다. 완전히 깨어있게 됩니다. 심장이 약간 빨리 뛸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걱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불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저를 찾아온 강남에 사는 68세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개월 동안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7개월입니다. 2가지 다른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침술, 비싼 한약, 심지어 부산의 수면 클리닉까지 가서 전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전형적인 노화 관련 불면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약물 복용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포괄적인 간 효소 검사를 실시했을 때 기본 검사가 아니라 해독 능력을 측정하는 상세한 지표를 검사했을 때 그녀의 2단계 결합 경로가 겨우 30%의 효율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루타치온 수치는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사용하는 화장품, 집안의 청소 제품, 채소의 농약 잔류물, 심지어 마시는 수돗물에서 축적되는 독소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가는 새벽 1시경 최대 부담에 도달하고 조난 신호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혈류에 방출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간은 2단계로 독소를 처리합니다. 1단계는 효소를 사용하여 지용성 물질을 분해합니다. 독소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래 물질보다 실제로 더 독성이 강한 중간 대사 물질이 생성됩니다. 2단계는 이러한 위험한 중간 물질을 황화합물, 글리신 또는 글루타치온과 즉시 결합시켜 수용성으로 만들어 배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가 느리거나 고갈되면 이러한 독성 중간 물질이 축적됩니다. 그러면 몸이 당황합니다. 비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코르티솔이 당신을 깨웁니다.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이 아닙니다. 철분도 아닙니다. 마그네슘입니다. 간은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며 2단계 해독 경로는 적절한 마그네슘 수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70%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입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대 농업 토양이 고갈되었고 식품 가공 과정에서 제거되며 스트레스로 인해 소변을 통해 빠르게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에게 제간 회복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수면제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제거했습니다. 첫째, 모든 가정용 세제를 단순한 식초와 베이킹소다 용액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둘째, 간이 처리해야 하는 수십 가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하는 합성 방향제와 향초 사용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셋째,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인 글리신산 마그네슘 400mg을 매일 저녁 6시에 복용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저렴한 보충제에 사용되지만 몸이 거의 흡수하지 못하는 산화마그네슘이 아닙니다. 넷째, 이것이 중요한데 저녁 식사와 함께 찐 브로콜리, 바바우콩 50g을 먹게 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2단계 해독 효소를 직접 활성화하는 화합물인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담즙 생성을 돕기 위해 아침 첫 번째로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담즙은 간이 처리된 독소를 몸에서 실제로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주 이내에 박 여사는 밤새 잠을 잤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 밤입니다. 재감독해
수면제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낮 동안의 에너지가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과로한 장기의 부담을 제거하고 기능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단계간 회복 프로토콜은 오늘 밤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1단계는 즉각적인 독소 제거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집에서 3가지 은밀한 간 파괴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외한 모든 식용유를 버리십시오. 시장에서 구입하는 식물성 기름은 부엌에 도착하기도 전에 산화되어 있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 간이 처리할 수 없는 알데히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둘째, 모든 플라스틱 식품 용기를 제거하십시오. 전자레인지에서 한 번만 가열해도 내분비 교란 물질이 음식에 직접 스며들어가네 해독 경로를 압도합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싱크대 아래의 모든 세척 제품을 확인하십시오. 인공 향이 있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러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피부와 폐를 통해 흡수되어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재생되어야 할 간이 과도하게 일하도록 만듭니다. 2단계는 앞서 언급한 중요한 미네랄 결핍을 다룹니다. 제 불면증 환자의 92%가 검사에서 심각한 마그네슘 고갈을 보입니다. 적절한 마그네슘 없이는 간이 2단계 해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독소가 처리 과정 중간에 막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한밤중에 코르티솔 방출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새벽 2시에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마그네슘 회복 프로토콜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껍질째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를 드십시오.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자색 품종이 마그네슘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볶은 호박 씨 한 줌을 추가하십시오. 이 조합은 약 400mg의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을 제공합니다. 10일 이내에 가는 수면 시간 동안 독소를 혈류로 다시 배출하는 대신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미네랄 보조 인자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마그네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는 수면 중 독소를 중화시키는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제조하기 위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3단계로 이끕니다. 3단계는 저녁간 지원 루틴입니다. 저녁 7시에 이 정확한 혼합물을 준비하십시오. 부드러운 두부 100g을 작은 배 하나와 호두 반쪽 2개와 함께 갈아주십시오.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두부에 함유된 황함유, 아미노산과 호두에 셀레늄은 밤새 간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배는 담즙 흐름을 돕는 천연 효소를 추가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 레몬 반 개에 즙을 넣은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십시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차가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수면 전 소화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담즙 생성을 자극합니다. 그런 다음 삼성의료원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에게 가르쳤던 이 간단한 간 압박 기법을 수행하십시오. 무릎을 구부린 채 오른쪽으로 누우십시오. 간이 있는 오른쪽 갈비뼈 위에 왼손 바닥을 놓으십시오. 부드럽게 압력을 가하고 5분 동안 깊게 호흡하십시오. 이것은 간으로 가는 혈류를 30% 증가시켜 수면 중 해독을 지원합니다. 강남구의 박 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입니다. 6년 동안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나 지쳤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던 6년입니다. 모든 수면제를 시도했습니다. 몇 주 이상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검사는 중간 정도 상승한 수치를 보였지만 이전 의사들은 나이에 비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18일 이내에 그녀는 7시간 동안 푹 잤습니다. 2달 이내에 간 효소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제게 손편지를 보내 제 인생을 돌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달 부산으로 손주들을 보러 갑니다. 이전에는 피로가 너무 심해서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면증은 뇌 문제가 아닙니다. 간 문제입니다. 오늘 밤부터 30일 동안 이 3단계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아래 댓글에 나는 간 건강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을 공개하세요. 가족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세요. 배우자가 왜 매일 저녁 고구마를 먹느냐고 물으면 간 해독 기능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세요. 당신이 아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를 수년간의 고통과 근본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약물 의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간은 이 방법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에 당신의 몸이 말하려고 했던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의 간 회복 방법 중 어떤 부분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가정용 독성 물질 제거, 미네랄 보충제 추가, 또는 저녁 간 지원 루틴 시작 중 어느 것입니까? 당신의 첫 번째 단계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이 감사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